우리 부부는 소위 말하는 안정적인 맞벌이 부부입니다. 수도권에 대출 없는 우리 집이 있고 번듯한 차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정년까지는 칼바람이 불어도 잘릴 걱정 없는 탄탄한 직장을 다니고 있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0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고 부부 사이도 좋습니다. 심지어 남편은 요즘 보기 드물게 육아에 적극적이라 솔직히 저보다 더 많이 아이를 돌볼 때도 많습니다. 누가 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완벽한 일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자꾸만 둘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이제 둘째 생각해야지. 아이가 혼자면 외로울 거야. 남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둘째를 망설인다지만 저희는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말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주문처럼 들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직 전에 그 끔찍했던 기억, 지옥 같았던 육아, 전쟁의 한복판으로 강제 소환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차갑게 되뇌었습니다. 둘째? 그 지옥을 나더러 또 겪으라고? 제가 둘째를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돈이 아니라 바로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첫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지독한 입덧으로 10kg 이상이 빠졌고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지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지만 그건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여자가 된 순간 저는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는 온전히 제 책임이 되었고 남편의 퇴근 시간만 목 빠져라 기다리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것, 바로 시댁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였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시댁 식구들. 그들이 올 때마다 저는 몸을 일으켜 음식을 준비하고 어지러운 집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죠. 아이고, 집에 있으니 편하고 좋겠네. 애 보는 게 일이야? 노는 거지. 그들의 눈에 저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노는 여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경력 단절과 희생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수백 배는 더 편하겠다고 저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저의 이런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둘째 타령을 합니다. 시댁의 압박도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애는 둘은 있어야지. 하나만 낳는 건 이기적인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도 내 생각을 말해줘야지. 어느 날 저녁,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당신이 육아휴직을 쓴다면 둘째 낳을게.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알잖아. 나는 휴직하기 힘든 거. 그럼 방법은 하나 더 있어.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휴직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우리 친정집에 가서 지낼 거야. 시댁에는 발끝도 안 비칠 거고 당신 식구들이 아이 보고 싶으면 당신이 애 데리고 직접 다녀와. 저는 첫째 때 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당신 식구들에게 하녀 취급을 당했는지 아냐고. 사실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상처가 있습니다. 첫째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저는 둘째를 가졌다가 유산했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게도 하필 시댁의 큰 행사를 위해 하루 종일 전부치기를 하고 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물론 전부치기가 유산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엄청나게 빌었습니다. 그 사건은 제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자. 내 몸과 내 새끼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때부터 시댁에 대한 모든 신경을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생신처럼 해야 할 도리는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으로 인해 제가 겨우 세워놓은 이 단단한 선이 다시 모호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또다시 1년이 넘는 시간을 희생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온전히 내 마음 편한 대로 보내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시댁 식구들이 아기 보러 온다고 하면
예전처럼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나 피곤하니까 당신이 애 데리고 다녀와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이기적인 건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저한테 편하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계속해서 눈치만 보며 둘째 이야기를 떠봅니다. 하지만 저는 확고합니다. 남편이 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평생 피임을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직장, 사랑스러운 남편과 토끼 같은 첫째 아이. 이 세 식구의 삶만으로도 저는 충분하고 만족스럽습니다. 둘째는 남편이 더 원하는 것이니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남편이 더 많이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공은 남편에게 넘어갔습니다. 다행인 것은 제 남편은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깊은 고민에 빠져 있겠죠. 자신의 부모님을 등지고 아내의 조건을 받아들여 둘째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둘째를 향한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지금의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온전히 남편의 몫입니다. 저는 첫째 아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남편이 제 요구를 들어주는 걸 봐서 둘째를 고민해 볼 생각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무력한 여자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돌아가야 한다면 모든 것을 내 편한 대로 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돌아갈 것입니다. 과연 제 남편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어떤 미래로 이끌게 될까요?